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네발 로봇 라이보2가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이 내부 구조를 개선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인공지능을 접목해 다양한 환경에서 달릴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덕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대위에는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이 대거 참여했는데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의대 증원 책임자들을 문책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속에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기온에 맞춰 광합성 능력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물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적응력을 발휘했지만 폭염이나 가뭄 같은 극한 환경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물의 피만 먹고 사는 흡혈 박쥐가 일반적인 포유류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수 제작한 러닝머신에 흡혈 박쥐를 달리게 한 결과 혈액 속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즉각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네발 로봇이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래 달릴 수 있고 시멘트 바닥이나 모래사장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사고 현장처럼 사람이 가기 위험한 현장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많은 마라토너 사이에서 네발 로봇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흐름을 잃지 않고 묵묵히 뛴 결과 4시간 19분 52초 동안 42.195km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네발 로봇 라이보2가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연구원이 무선 장치로 라이보2에 방향 전환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라이보2 관절에 달린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했고 이로 인해 언덕이 반복적으로 나오던 이번 마라톤 코스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언덕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라이심이라는 물리 엔진을 사용해서 제어기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통에 바로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소자들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몸통으로 열이 빠져나감으로써 저희는 팬이 없는 사족보행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라이보2는 다리가 받는 힘과 관절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계단 등 지형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네발 로봇 라이보2는 짐을 싣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도 편리하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한 번 충전으로 20km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33% 늘려 평지에서 직선으로 달릴 경우 최대 67km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용량은 저희가 기존에 550Wh에서 이제 1400Wh까지 늘렸는데요. 기존에는 한 3, 4km 정도 작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20km 정도 먼 곳에도 로봇을 보내서 작업을 하고. 라이보2는 이번 마라톤 완주를 통해 도심 환경에서 배달이나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야간 경계, 험지 순찰, 구호물품 전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 성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흡혈 박쥐는 다른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유일한 포유류인데요. 특이한 습성만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여타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흡혈 박쥐의 놀라운 비밀,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여학생과 뱀파이어 청년의 로맨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화 트와일라이트. 영화의 소재로 종종 쓰이는 흡혈 박쥐는 실제로 피만 먹고 삽니다. 인간을 비롯해 포유동물은 뛰거나 달릴 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로 이용하고 단백질은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피 속에는 단백질 말고는 별다른 영양분이 없어 피만 먹는 흡혈박쥐가 어떻게 에너지원을 얻는지는 과학계에 큰 관심이었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흡혈박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소의 피를 먹이로 준 뒤 특수 제작한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피 속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에 동위 원소를 붙여 박쥐가 뛰면서 숨을 내쉴 때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쥐가 뛸 때 단백질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흡혈박쥐는 뛸 때 다른 동물과 달리 단백질을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y have special adaptations at various levels of biological organization, right? In their intestines, like all throughout their body, that help them use exclusively or feed on exclusively.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인간 이외 다른 동물의 영양분 분해 과정과 응식물 적응의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율운항 선박을 항구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박할 수 있게 돕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진공흡착 패드와 4자유도 유압기구의 통합 제어를 통해 배를 항구에 자동으로 고정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진공흡착 패드가 배를 항구에 밀착시켜 안전한 고정을 돕고 유압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어 가능해 사람이 직접 줄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팀은 작업의 정확성과 작업 속도를 크게 높여 인명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식물이 지구온난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기온에 맞춰 광합성 능력을 조절하는 건데 특히 물이 충분한 곳에서 이런 특성이 도드라졌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온도가 올라가며 증가하다 특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감소합니다. 광합성이 가장 잘 되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는데 식물 군락의 최적 온도가 지구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운 툰드라, 온대기후의 농경지와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0여 곳의 플럭스 타워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플럭스 타워는 긴 기간 동안 탄소가 얼마나 방출, 흡수되는지 계산하는 에디 공분산을 이용합니다. 식물 군락은 온도가 올라가자 광합성 능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했습니다. 상승하는 온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합성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광합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광합성 능력을 점점 상승하는 기온에 따라서 향상시키면서 다만 폭염과 가뭄 같은 열과 수분의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기온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관리하는 농경지에서 가장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합성의 수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폭염이나 가뭄 같은 그런 자연적인 변화가 왔을 때는 그런 광합성 향상 능력이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식물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간 활동은 이 같은 자정 능력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경고합니다. 올해 지구 평균 온도는 기후재앙 마지노선인 1.5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립공원에 조성된 탐방로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부 탐방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 훼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탐방로. 등산객 발길이 이어진 곳마다 나무 뿌리와 암석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한 곳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며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일부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한계령 정상에서 시작되는 탐방로도 마찬가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바닥 침식은 물론 뿌리와 암석 노출이 더 심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탐방로 측면이 깊게 파여 복원이 시급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빗물이
여기를 더 잡아서 끌고 가듯이 흘러가니까 지금은 이 토양층이 떠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토양이 유실되면서 탐방로 돌계단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상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돌 사이의 간격이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뭔가 위험한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몰리는 정상부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북방계 식물의 최남단 아고산대 생태계 서식지였지만 돌무더기만 가득 황폐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탐방로를 설치한 뒤 산림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토양이 점차 유실되고 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정상만 오르는 등산 중심의 탐방에 대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이 훼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악산 5색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공사가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상부 산림 훼손은 더 우려되는 상황. 등산객이 몰리는 탐방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이 대거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 15명을 공개했습니다. 박단 대표 등 전공의 단체 추천 3명과 의대생 단체 추천 3명이 비대위에 참여해 이들 목소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박형욱 위원장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등 의대 증원 책임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문책해 신뢰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계속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지난 17일 여당 측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한 2차 전체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몇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기 위해선 법적 문제가 연결돼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정원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룬 게 없느냐는 질문엔 합의에 이른 것이 없다며 여당 차원에서도 의정 간 입장 차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의료계 참여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견을 진솔하게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등 앞으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와 AI 에듀테크 기업 스윙크가 손잡고 AI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에 활용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입니다. 교사가 설계한 수업에 따라 학생들은 개인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이력과 수준에 따라 AI는 맞춤형 콘텐츠를 학생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교육용 과학 콘텐츠 영상을 만들기 위해 YTN 사이언스와 에듀테크 기업 스윙크가 손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스윙크의 AI 기술을 이용해 YTN 사이언스의 고품질 과학 영상 콘텐츠를 재분류하고 학습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재편집할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해 학습용 영상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종이와 책을 통해 이루어졌던 일률적인 교육이 디지털과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그 BBC나 PBS나 디스커버리 같은 러닝 글로벌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뛰어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기관은 이 밖에도 과학 교구제를 개발해 유통하는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 기일이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와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까지 지켜본 후 논술 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이의 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학생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리 본안 심리가 마무리돼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해당 부서에서 연세대 측과 각각의 시나리오별 상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심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재시험 대신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연세대 측이 전체 모집 인원을 이월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견돼 양산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 이후 이어진 트럼프 랠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오는 21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미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AI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입니다. 기존 하퍼 시리즈에 비해 최대 30배의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괴물 계산기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그러나 4분기 출시를 앞둔 블랙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을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출시 시기가 지난 2분기에서 늦춰진 데 이어 서버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웰을 주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은 다시 제품 양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엔비디아 측은 엔지니어링 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 중이라며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관심입니다. 지난 8월에는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전보다 상회폭이 줄어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big one, which is NVIDIA on Wednesday. And what we're really looking for there is what is the revenue growth coming 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 we continue to see benefits there?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지난 15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3.25% 급락했고 반도체와 AI 관련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을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트럼프 랠리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3천억 달러, 우리 돈 418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바이트댄스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면서 3천억 달러의 가치를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바이트댄스와 함께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3대 비상장 기업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챗 GPT의 오픈 AI보다 높은 가치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트댄스가 가치 평가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틱톡 금지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생성형 AI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우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성우의 목소리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성우 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목소리 재현이 쉬워지면서 성우 목소리의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의 주요 표적이 된 일본 인기 성우는 성우의 목소리는 직업적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私たちの声は商売道具で人生そのものです。無断で生成 AI に使われている私たち声優の気持ちを聞いてください。 성우 단체들은 해외 영화의 더빙 등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소한 성우의 허락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원칙과 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適正にAI を使って我々の声が使われるような仕組み作り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たいと。 올해 1월 한 달에만 생성형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사용해 제작한 영상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성우들은 지난달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何がいけなくて何が問題ないのか、それをまずちゃんと知ること、そして理解して発信していくことが大事なのかなと僕は。 다만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何か一緒にやっていけるようなことがあるのであれば素晴らしいものにもなっていくものだと思うので 현재 목소리는 일본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우 단체들은 일본 문화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성우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비야디가 내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 전략이 국내 시장에도 먹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내년 초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야디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한국 시장에 선보일 차로는 주력 제품인 소형 전기 SUV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중국에선 2천만 원대 초반에 팔리는데 관세와 수입사 마진 등을 더하면 3천만 원대 초반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차 강자인 폭스바겐마저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또 가격도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약간 소비자들이 탐색은 하겠지만 팔리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비야디가 성과를 낼 경우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추가로 상륙할 가능성도 큽니다.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전기차가 불신을 뚫고 품질에 깐깐한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더 깊이 알아보는 과학 일료를 비롯해 매주 주목할 만한 과학 이슈까지 다양한 코너들이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앞으로도 국내 유일 과학 전문 채널 뉴스인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쉽고 재밌고 믿을 만한 과학 정보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